여러분은 가족이란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 네, 맞습니다. 이루다 표현하지 못할 여러 긍정적이고도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학생들과 성인 연령, 또 노령 세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이란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오묘하고도 신기한 이름, 가족, 이런 말이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요. 신비로운 관계입니다. 더할 수 없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힘이 되는가 하면 표현이 어려울 만큼 원망스럽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도저히 무언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요. 따로 떼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떼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상실을 주는 이면에 조금이라도 그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기쁨과 상실을 주는 가족을 향한 심리학, 특히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에서의 가족과 나의 관계, 가족이 주는 기쁨과 상실의 관계, 그런 가족 정체성 탐구를 위해 걸음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은 사실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감정, feeling, 그리고 사람의 생각, thought, 이런 감정과 생각을 포함하여 의식 및 무의식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심리학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인 영향, 사회적인 압력,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상 인간은 개인이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태어나고 가족 속에서 성장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고아가 될 수도 있고 또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이 그 보호자가 가족이 되는 거겠죠. 즉 이렇듯이 개인은 가족 속에서 태어나고 가족과 함께 살고 다시 가족 속에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한 개인의 정서체계, 행동체계, 지적체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개인 변수 외에 가족 변수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존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참으로 많은 변수가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 주로 개인의 심리적 그 국면을 다루는데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하여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탐색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요. 이런 작업을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학 박사이자 정신분석 심리학자이자 가족 치료를 개발한 머레이 보웬인데요. 그는 1950년대 초부터 가족 연구를 시작한 가족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족 치료 분야를 정의한 후에 새로운 개념을 이론과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이 중 어느 것도 이전 심리학 문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의료센터에서 정신과 음상 교수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가족 프로그램 책임자이자 패밀리 센터 설립자로 일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증상의 어떤 한 단면보다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보시죠.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존재로 내가 만들어낸 나가 아니라 내가 만나지도 못했었던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연결되어진 그런 연결고리이자 또한 선조들로부터 다세대에 걸친 가족의 유산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윗세대에 내려온 윗세대의 결정체로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죠. 보웬은 현재의 가족을 이루게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을 단지 지금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위세대 가족까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의 체계 이론은 한 개인이 성장하고 자라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라고 보므로 기존의 심리학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개인을 중심으로 심리적 해결을 시도하려 했던 그런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다른 것이죠. 보웬은 전체 가족 체계를 서로 작용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고 나 개인은 그런 그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개인이 그 심리 대상이 아니라 가족이 심리 대상이라고? 그렇다면 가족 변수 안에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함께 다루어지겠네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보웬이 밝힌 가족 단위로 그 심리 체계를 밝힌 연구 결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 개인의 성격과 개성을 어떻게 형성하였고 또 가족 내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나의 심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 가족의 상호작용이 각자의 가족의 관계에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시선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이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어떤 가족 변인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족 변인들을 관찰하는 그런 변인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어떤 체계적인 사고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존에 아마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그 심리학이 개인 심리 대상 관계가 어떤 개인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 한 그 가족 단위로 또 가족을 연결하는 관계 연결망으로 보기 때문에 각 가족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그 밥을 먹고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과정에 내가 마주했었던 가족들과의 감정 교류, 말, 행동,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나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 개인은 자기만의 어떤 자율적인 심리 객체 그걸로 보기보다는 가족 체계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웬의 가족체계의 이론, 가족 속에서의 개인의 심리학이 이렇게 연동돼 있다는 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개인 심리체계가 주 대상이었던 때에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이렇게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보웬의 시도 같은 것은 정말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웬은 그가 일하기 시작한 초기에 메닝거 클리닉이라는 데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는데요. 이때 보웬이 자기에게 온 환자들을 잘 관찰하고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 자기에게 온 이런 그 환자들이 가족 상호작용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개인의 심리가 움직였었고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그 개인에게 큰 정서적 영향을 준 가족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준 가족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엄마입니다. 그의 엄마는 그 개인과 굉장히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보웬은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된 관계를 공생적 관계, symbiotic relation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생적 관계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그 어머니, 그런 그 어머니와의 공생 관계는 개인의 심리에 또 개인의 정체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 공생이 어떤 심리적 과정 이상의 깊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서 양육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이렇게 발전 단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육기 동안에 누가 여러분을 돌보고 누가 여러분과의 상호작용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머니시죠. 그래서 엄마와 자녀가 긴밀한 개입을 맺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면서 영향을 받은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님의 보살핌과 어머님의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였고 독립된 성인이 되는데요. 그 과정까지는 엄마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독립해야 되는 시기에도 여전히 그 엄마하고 그 자녀 간의 개입이 평균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유대관계도 훨씬 더 강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된다면 그건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웬은 자기에게 왔던 환자들을 통해서 이런 심비오릭 공생적 그런 관계가 너무 지나치게 오래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축적이 되어다가 그 당대에 나타나는 공생적 애착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생관계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개인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더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여러분 헬리콥터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독립해야 되는 그 시점까지 어머님이 헬리콥터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메닝거 클리닉에서 공생적 애착을
관찰했던 보혜는 이제 거기를 떠나서 연방정신건강센터 거기에서 새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치료할 때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입원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치료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면면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그 보혜는 개인의 심리적인 체계 단위 또 가족의 심리적인 체계 단위 이렇게 개인을 포함하는 가족의 심리 체계를 하나의 정서 단위로 명확하게 개념화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상호 의존성을 보고 가족이 하나의 정서적인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서적인 단위로 가족을 본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다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에 의하면 한 정서 단위로서의 가족 개념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족 중에서 나는 좀 더 친한 가족이 있고 어떤 가족은 조금 더 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요. 실제 우리 가족 간에 똑같이 가족이지만 똑같은 분량의 애정과 똑같은 분량의 그런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씩 아무래도 차이가 있게 되겠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어떠세요? 아들과 딸이 있을 때 누구를 더 귀여워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식을 차별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좀 더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를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딸을 더 귀여워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거는 그렇다면 아버지는 나하고 정서적으로 안 가까운가? 자, 이런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유동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서 아코디언 아시죠? 이렇게 양쪽에 건반이 있어서 이렇게 아코디언을 누르면 다른 음들이 따라서 이렇게 줄줄이 움직이는 거 말이죠. 또 어떤 음들을 눌렀다가 폈다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연주가 되는데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연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동생인 여동생을 더 사랑한다 하셔도 내가 아버지에게 좀 더 사랑의 말을 하고 좀 더 정서적으로 다가간다면 그런 관계들이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거리감과 친밀감은 다양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들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쩐지 요즘 아빠가 나한테 좀 멀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 상호작용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우리 아빠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부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하나의 정서 단위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족 내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부터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가족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족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본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족 안에 공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해도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물러서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객관적인 입장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의 관계를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가족으로부터 객관화 시켜보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관객 입장에서 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때요? 거기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등장인물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 드라마를 내가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계도를 그려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계도를 그린 것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 이렇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린 거고요. 또 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그래서 화합하는 관계인지, 갈등하는 관계인지, 거부감 있는 관계인지 그런 거를 표시하는 건데요. 한 줄은 화합이에요. 두 줄, 세 줄은 화합이 더 잘 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로 그 강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꺾은 선들로 표현되는 것은 거부감이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3선으로 짤막짤막하게 떨어져 있는 이 선은 매우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관계들이 아마도 여러 관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모, 삼촌 이런 확대해서 그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만 보려면 순수한 그렇게 가족을 표현해서 그리면 됩니다. 직선은 뭐라 그랬어요? 화합관계, 삐죽삐죽한 것은 불화하거나 거부하는 관계, 이런 거라는 것. 그래서 이런 가계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소개한 것은 가계도를 전문적으로 그릴 수 있는 지노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옆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주소에서 무료로 이용해서 가족 관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쉬운 방법은 손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여기 손으로 그린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단순하고 또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가족의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가족 간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쉽사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웬 얘기로 이어가 볼게요. 보웬이 했었던 프로젝트는 1959년에 종결됐고요. 그는 조지타운 대학의 정신의학과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가족을 많이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 내에 나타나는 역기능, 순기능, 가족 내의 여러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고요. 가족 개개인의 가치도 다르고 태도와 품성도 다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순기능, 역기능들이 각 가정마다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보웬의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해 보면 그때 그 학생들의 그 상담 내용 가운데 어려움을 가장 많이 주고 또 그 가장 심리적으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가족이 가까이에서 사랑도 주지만 상처와 상실감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성격과 개성은 가족으로부터 형성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의 이런 갈등 요소, 또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 성격, 개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족 안에서 보는 보웬의 가족 이론이야말로 우리의 상실감 또 우리의 상처들을 또 그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